안녕하십니까. 지금 김민석의 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결정적인 게 그 불법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무능한 국가 부채와 예산 규모도 모르는 정말 이 무능의 극치다. 이런 자가 이게 총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대충 얼마다? 대충 이게 그 40% 넘었었다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문재인 때 상식적으로 계속 떠들었잖아, 방송에. 부채 규모가 40% 넘었었다.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그때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놈이 김민석이가 우리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얼마냐 했더니 몰라. 그게 대략이라도 얼마냐. 김희정 의원이 계속 물었더니 한 20, 30% 되나? 이런 자가 어떻게 총리합니까? 아니, 그때 우리 40% 돌파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마지노다. 얼마나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보다 몇 년이 더 지났으니 대략 안 봐도 한 40% 후반쯤 돼 있구나. 실제, 그거 상식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일반 국민은 모르지만 총리까지 하고 사선 국회의원이 그걸 모른다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디 뭐 돈 문제 방어한다고 이게 정책은 하나도 안 보는 거 이건 납득이 안 돼요. 민주연구원이 원장도 하고 국회의원 4번 하고 총리하겠다는 놈이 국가 부채가 한 20, 30% 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저게 깜짝 놀랐어요. 예산 규모도 몰라. 정말 이게 무능의 극치다. 이게 놓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계속 지켜보고요. 또 이제 그 결정적인 게 두 가지가 제가 이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니까 속보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드디어 이제 그 돈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거든요. 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축의금, 부의금, 그 다음에 2번 출판 개념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4억 천 정도. 출판 개념에 그 2번 해가 한 2억 5천. 2억 5천. 그리고 이제 그 부의금 한 1억 얼마 되겠죠? 2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총합치가 4억 천이라 했으니까 한 1억 얼마 해서 그 부의금. 그래가 이게 한 4억 천을 조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모님한테 2억 정도를 도움받았다. 그럼 이게 6억 천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출판 기념회 이것도 책 조사해봐. 이거 저도 이 책을요, 저 법책도 한 20권 이상 썼고요. 최근에 제가 그 역사책 하나 썼잖아요.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그 책을요, 저도 15,000권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 인쇄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거 정치인들 책은 허접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이나 또는 이제 한동훈이나 또는 이제 조국이나 확실한 팬덤이 많을 때는 그냥 이게 내용 안 보고도 사주죠. 그러면 이게 돈이 좀 될 거야. 근데요, 그 김민석이가 출판 기념회 할 때 이게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김민석이가 2022년 3년 그냥 이 국회의원을 뿌리지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권주자로. 그러기에 책 내용도 허접하잖아요. 차라리 예를 들어 유시민처럼 좀 읽을 만한 거라도 있으면 그냥 이를 사는데요. 이 책을 이게 누가 안 사주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2억 5천을 벌었다. 2억 5천. 이것도 그 터무니없고 실제 출판사에서 몇 건 나갔는지 그 출판사 조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항상 그 책값 정가로 안 사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이에요.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값이 2억 5천, 불법 정치 자금 의혹. 이거 하나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게 그 장모님한테 2억을 받았다. 참 이게 돈 보고 결혼했냐, 너? 돈 보고 재혼했냐? 그래, 옛날 말에, 야, 김민석, 옛날 말에 보리쌀 세대만 있어도 처가댁 신세는 안 진다. 보리쌀 세대만 있어도 처가댁 신세는 안 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 대부분 장인 장모도 부모만 도와줘야지. 내가 용돈 드리고. 근데 계속 장인 장모한테 도움 받았냐? 2억을? 근데요, 이걸 제가 세무사 협회 또 고문변호사도 하면서 세무사 조사했더니 이거는 이제 이미 결혼해가지고 독립가정이고 부양 의무하고 관계없잖아요. 예를 들어 상식선에서 이제 부모가 어린애들 학비되고 복양하는 이거는 정여세가 없죠. 또는 자식이 부모를 용돈도 좀 주고 이런 거는 정여세가
없어요. 이 서로의 부양 의무가 법에 있거든요. 근데 김민석이는 이제 국회의원도 하죠. 그 다음에 다가 나이가 60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부양 의무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게 그냥 돈을 주면 그냥 정예세입니다. 세무사나 제가 판례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예세 내야 돼요. 이런 걸 세금 안 때리면 정예세 누가 내겠어요? 2억에 대한 정예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내야 될까? 이것도 저 계산해 봤죠. 1,000만 원까지는 이게 줄 수 있답니다. 부모가 딸한테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대요. 정예세. 그리고 이제 1억까지는 10%랍니다. 1억까지는 10%다. 그 다음에 2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 9천, 2억을 받았으니까 제가 자백한 거예요. 2억을 받았으면 이게 1,000만 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1억에 대해서 10%면 1억까지. 그럼 이게 1,000만 원. 그 다음에 9천만 원은 20%. 그 다음에 1억까지. 20%. 최고세로 50이죠.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2,800만 원 탈세를 했다. 이런 놈이 총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국민들 누가 세금 낼까요? 장모한테 2억을 받았으면 2,800만 원 정예세를 내야 된다. 이걸 이게 고의 탈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명백한 판례입니다.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 기념회 그것도 이게 정가 책이 몇 건 팔렸냐. 그래 2억 5천이 팔릴 수가 있거든, 인쇄. 2억 5천이 팔리려면요. 베스트셀러 1위가 오랫동안 몇 달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이번에 총리 지명되고 나니까 인문정치 분야 7위까지 올라간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게 다 조사를 해봤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발로 뛰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발로 뛰라고. 지금 이게 주진우 의원 외에는 별로 이게 이름이 안 보이잖아. 하여튼 이거 책이 안 팔렸다. 그럼 출판사 가서 이게 몇 건 파는지 뒤집으면 인쇄가 이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이게 자료 안 준다고 하지 말고 계속 이거 요구해서 뒤집으면요. 이것도 이게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탈세 위반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지금 YTN 라디오 하고 왔거든요. 조금 전에 YTN 라디오에서 제가 이걸 직격했지만 뭐냐. 옛날에 서정TV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김민석 어머니 빌라. 이게 심각합니다. 정말 이것도 큰 범죄예요. 김민석 어머니가 이제 만으로 93살. 상당히 나이가 많죠.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어. 집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집은. 목동에 빌라가 하나 있다 이거지. 공시지가로는 1억 6천 돼 있습니다. 1억 6천. 근데 이게 왜 불법이냐. 전세를 3번을 줍니다. 최근에 2019년부터 전세를 3번을 줘요. 한 번은요. 김민석이 스폰서, 김민석을 도와주는 회사의 법인 명의로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만에 해약을 해요. 웃기죠. 법인 명의로 2억 전세 계약을 했다가 한 달 만에 해약을 합니다. 이게 김민석의 스폰서가 아마 2억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누가 계약하느냐. 바로 이게 이태란 씨가 합니다. 이태란 씨는 이제 김민석의 부인이죠, 지금. 이태란 씨가 거기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합니다. 얼마에? 2억 5천에. 이게 저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면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민석이가 그거 살은 적은 없거든요. 그건 지도 인정해. 그러면 이게 별거했다는 건데 별거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빌라를 전세 계약을 얻는다.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그 집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빌라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부인이 안 사는 거는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위장 전입처럼 이게 주민등록법. 왜? 30일 이상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법이 전입신고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명백한 불법이고요. 거기 특히 지금은 누가 전시하냐? 바로 이게 2억 도와줬다는 장모. 지금요, 김민석이 장모가 김민석의 어머니 집을 2억 8천에 전세로 있는데 그럼 이게 사돈끼리 장모가 거기에 들어가 살까요? 당연히 안 살죠. 당연히 안 살죠. 그러면 이것도 위장 전세 계약, 사기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요, 이게 이 자료를 내라니까, 그래, 전세 계약서 한번 내봐라. 이태란 씨,
그 다음에 김민석 장모 보고 전세계약서 내라 했더니 뭐라 하냐면 이게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못 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진짜 뭐 국회의원들 이 소리 들으면 이게 개돼지 취급하는 거야. 아니 금융실명제법이라는 거는 자기 계좌를 이게 차명으로 쓰면 안 되는 이게 그 금융실명제인데 계약서 내라면 이게 그냥 부인이 내면 되잖아. 또 이게 장모가 계약했으면 아니면 엄마가 또 계약했을 거 아니야. 계약서가 양쪽이 다 있으니 그건 이게 내면 되잖아. 이게 금융실명제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김민석이가 떳떳하면 내면 되는데 그냥 이게 뭔가 불법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부인이 별거하거나 장모가 이게 시어머니 집에 전세도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안 내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김민석이는 도저히 안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오늘 계속 속보 개념으로 김민석을 계속 어떻게든 우리가 물고 늘어지야 됩니다. 크게 무능한 거 부채 규모를 20, 30%로 이야기했다. 실제는 40%대 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모른다. 이건 무능.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출판 기념에 2억 5천은 책이 팔릴 수가 없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특히 탈세 장모한테 2억을 도움받았다. 처음 나온 이야기죠. 요거는 2,800만 원 조세 포탈 이런 자격이 총리하면 되겠습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의 어머니 전세 계약서를 금융실명제법 핑계대면서 제출 안 했는데 이것도 위장 허위 계약이다.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속보로 방송하면 또 국민의힘 보좌진이나 국민의힘도 보고 계속 또 더 추적을 해야 되니까 같이 서로 협조해서 방송 제가 하는 이유가 서로 국민의힘하고 협조해서 어떻게든 이런 양파 총리 이걸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거 보면요. 탈세 보면 이재명이 생각나죠? 이재명이 아들 이동호가 2억 3,200을 2019년부터 3년 사이에 도박해가지고요. 근데 도박한 사람 제가 어제 만났는데 그쪽 관계되는 전문가를 진짜 이동호가 하는 도박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제일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2억 3,200이 도박, 그러면 탕진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샀을까? 그것도 똑같죠. 규모가 비슷하잖아. 김민석이가 장모한테 받은 2억이나 또 아들이 이재명의 아들이 도박한다고 날린 돈이 2억 3천이나 닭이 2억이니까 그것도 탈세가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부부가 줬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 저녁에 또 뭔가 속보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